안녕하세요. 생방송뷰 김예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생방송뷰 오늘은 야구 중계 관계로 조금 일찍 찾아뵙습니다. 네, 가을꽃의 대명사 하면은 국화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그렇죠. 텐데요. 요즘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이 국화의 아주 좋은 향기들이 가득합니다. 네, 이 부안 군청 광장에서는 다음 달 1일까지 국화 축제가 열리고요. 또 익산에서도 30일부터 서동 국화 축제가 열립니다. 네, 백제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걸 기념해서 올해는 아주 성대한 국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 국화로 이 미륵사지 석탑까지도 만들 거라고 해요. 국화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미륵사지 화탑이 되는 거네요. 그렇네요. 네. 얼마나 아름다울지 한번 또 보러 가야겠는데. 네. 이제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옛날에는 이맘때 이 국화주를 마시면서 단풍을 즐겼다고 해요. 운치 있게. 네. 생각만 해도 참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오늘 비가 내렸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가을 비가 내리니까 국화주와 이것을 딱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날씨도 좀 쌀쌀하니 따끈따끈한 국물. 당연하죠. 먹는 거 먹는 빼놓을 거. 수 없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이 쌀쌀한 날씨에 따끈따끈한 국물 좀 먹으면 뱃속이 좀 든든해지면서 얼마나 좋을까. 지금 뱃속이 먼저 알고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진동이 제 뱃속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비가 온 뒤 좀 쌀쌀한 날씨에 딱 어울리는 음식, 뜨끈뜨끈한 뚝배기를 만나러 가보시죠. 제 몸 하나 남김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소! 쌀쌀한 날씨에 뜨끈한 뚝배기 한 그릇이 생각날 때 찾게 되는 곰탕 한 그릇! 맛으로 영양으로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는 곰탕 열전! 한 뚝배기 하실래? 먼저 찾아간 것은 60년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오고 있는 한식당인데요. 이야, 가게 안을 꽉 채운 손님들이 이 집의 전통을 증명해줍니다. 그냥 국물에 여러 가지 몸에 유익한 것들이 많으니까 딱 첫 술 뜨면 앵기는 맛. 옹골진 뚝배기에 진한 국물을 붓고 끓이면 뜨끈뜨끈한 뚝배기 한 그릇 완성이요. 기본 베이스는 꼬리, 도가니 거의 소 한 마리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갈비 빼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육수가 더 진하고. 아들에게 주방을 내어주고도 매일같이 곁을 떠날 줄 모르는 일대 사장님. 행여 맛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오늘도 이유 있는 잔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열려서 들어갖고 심한 부족어디 가다 보면 상가다 국말 어크려버리면 손님들한테 뒷담대기도 받고 지나한테 나가라고 두드려 맞기도 참 그렇게 사용하라 했어요. 그때 배운 16살 들어간 그 육수를 그대로 빼요. 안 변하고.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맛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일대 사장님. 그 아버님의 정성이 이어져 오늘도 손님상엔 뜨끈한 뚝배기 한 그릇이 놓여집니다. 오래됐지. 내가 온 지가 한 30년 넘게 댕겼던 게. 그때나 지금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똑같아. 근데 이쪽으로 오지 그러냐면 맛이 틀리면 안 오지. 시골 사람들 말하자면 영양 보충. 보충작을 해서 우육탕을 많이 먹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뜨거우니까 개운한 느낌을 받으시면서 행복한 느낌을 받으시라고 한참을 드시면서 한국물을 뜨 드시면서도 그런 기분이 들게끔. 진한 국물 맛을 찾아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전북 장수. 오롯이 장수 한우만을 이용해 국물을 내고 있다는 소문에 이곳을 찾은 사람들. 밥 한 공기 뚝딱 말아 후루룩 맛보는 그 맛이 아우 일품이에요. 오늘 점심 메뉴로 곰탕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요즘 날씨도 좀 쌀쌀하고 해서 몸보신 좀 할 겸해서 곰탕을 선택했습니다. 이 집 곰탕은 삼채로 섞어가지고 고기 때문에 자연 그 맛이 정말 죽여져요. 옛날에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래서 자주 여기 와가지고 먹고 있는 편입니다. 팔팔 끓는 뚝배기에 담긴 뽀얀 국물. 어후, 보기만 해도 기운이 불끈. 내 가족이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끓이고 있어요. 항상 이거 먹고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그때 어머니의 손끝에서 버무려지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이 집만의 특별식이자 포인트. 바로 삼채입니다. 무침은 물론 이 집의 국물 맛을 책임지는 삼채.
그 맛이 궁금한데요. 자자자, 이제 말로는 그만 직접 맛을 봐야겠죠? 기대된다, 기대돼. 사장님, 손님들이 그렇게 입이 마르게 칭찬하던 그 곰탕이 드디어 제 앞에 왔어요. 네. 어머니의 정성을 제가 맛볼 차례가 됐어요. 예. 제가 빨리 숟가락을 먼저 들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역시 곰탕은 이 빨간 깍두기를 척 얹어 먹어야 제맛이란 말씀. 아우 맛있겠다. 예원 씨 어때요? 표정만 봐도 맛이 보이네. 뭐랄까 텁텁한 그런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요. 굉장히 농도가 진해요. 살짝 싱거운 맛도 있긴 한데 이 농도가 진하니까 정말 사골 그 자체를 막 들이키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나올 맛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삼채가 양파 역할도 하고 마늘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골 국물하고 삼채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네. 진한 국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간이 다 맞아 있어요. 사장님 맛의 비법을 보여주신다고 지금 삼채를 보여드릴게요. 야, 우와, 이게 삼채예요. 아 이게 뿌리가 이렇게 삼채예요. 덩어리째 나오는 거구나. 삼채로 말할 것 같으면 단맛 매운맛 쌉쌀한 맛이 나고 인삼의 어린 뿌리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항암 작용은 물론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까지 있습니다. 국물에 넣었던 그 삼채입니다. 이 삼채. 아, 몸에 좋은 삼채 본격적으로 캐는 예원 씨. 뚝배기 한 그릇 먹고 제대로 힘쓰는데요. 밭에서 바로 캔 삼채, 자연이 준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장수한으로 끓인 곰탕을 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공장을 운영 중이라는 사장님. 이 큰 솥에서 장수한우와 삼채가 만나 뽀얀 국물을 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이렇게 가마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그 진한 맛을 낼 수가 있고 MSG나 이런 걸 들어가지 않고 삼채만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한 그릇을 뚝딱 하고 왔잖아요. 예. 이 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또 한 그릇 뚝딱 하고 싶어요. 예, 그럴 거예요. 네. 식당 손님들에게 내보인 그 맛 그대로 집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사실. 쌀쌀한 날씨에 진한 곰탕 한 그릇으로 마음까지 따뜻해지길 바라는 정성도 곁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스티커까지 붙였던 이 완제품이 이렇게 꽁꽁 얼어가지고 고객들한테 배달이 되는 거네요. 그러죠. 예. 지금 저희 면회마에도 한우 농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농가들을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좀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소를 도축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농가들의 그 사료비라도 절감을 시켜줘 보려고 공장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더 맛있는 국물을 갖다가 보답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찬바람도 불고 하니까 제가 만든 따뜻한 두 건들은 드시면서 그 마음도 푸근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진한 국물의 맛. 쌀쌀한 날씨 뚝배기 한 그릇 비워내며 그릇에 담긴 따뜻함과 정성을 마음속에 채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야, 이 큰 솥에서 막 보글보글 끓는 그 뽀얀 국물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아니, 지웅 씨가 그 진한 국물 맛을 아세요? 이거는 아유. 뭐 삶의 애환과 아유, 좀 무슨. 지혜, 연륜 이런 게 있어야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나이는 아직 조금 어려도 네. 충분히 그런 고생을 했어요. 아니,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얼굴 보니까. 점점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좋은 분들과 함께 한 뚝배기 하실래, 얘? 응? 얼마 전에 제가 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 지수에 대해서 물어본 그런 조사였어요. 네, 저도 그 결과 봤는데요. 이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그리고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보다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이 문화지수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꼭 돈이 많아야 되고 꼭 도시에 살아야만 문화생활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소식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지난 24일 정읍시립미술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오늘 김생기 정읍시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읍 시립미술관이 개관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미술관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예, 그 뭐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이고요. 총 면적은 3,884제곱미터. 네. 그리고 연건평은 1,696제곱미터. 그래서 1층에는 이제 제1전시실이 있고 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교양 광자도 하고 미술 강좌할 수 있는 뮤지엄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카페테리아가 아주 잘 이 리모델링 잘 되어가지고요. 아주 카페테리아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2층에는 2, 3 전시실, 그리고 관장실, 또 학예 연구실, 그리고 지하에는 이제 그 안전하게 그 소장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 건물이요, 옛 그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미술관으로 만든 거라고 들었는데 굳이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역시 이제 저희 정읍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그 되도록이면 네. 그리고 이제 기존 건물들을 그냥 헐지 않고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래 이 자리가 이 시립 도서관이었어요. 예. 네네. 그런데 이제 건립한 지도 오래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아주 현대식으로 이렇게 새로 신축해서 네. 시내권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시립 도서관 자리를 무엇으로 할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 설문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역시 그 동안에 이제 그 미술 애호가들이나 미술협회 회원들 모든 분들이 좀 쓸만한 전시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쪽에 갔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술관으로 시립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서 네. 돈도 좀 들었어요. 네. 역시 네, 뭐 네. 미술관을 리모델링하고 보니까 그런대로 그 미술적으로 이렇게 또 그 헌 건물을 네. 잘 리모델링해서 하니까 오히려 또 그것이 운치가 있다고 또 평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사실은 이 도내 최초 시립 미술관이라고 해서 화제를 많이 끌었는데 굳이 이렇게 시 차원에서 이 미술관을 건립한 이유가 있나요? 뭐 저희 정읍의 그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요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문화예술에. 네. 그러면서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대로 된 그 전시실 하나가 그동안에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미술관으로 이렇게 그 리모델링해서 비교적 새로 지으려면 몇십억 드는데 네. 뭐 한 19억 정도 이렇게 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 뭐 애호가들 그 창작 활동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그 또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삶의 질도 높이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미술관의 모습이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뭐 잠깐 봤지만 정말 운치 있고 분위기 있어요.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예, 그 뭐 역시 그 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네. 또 그 뭐 여러 가지 그 또 미술관에 필요한 시설들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힘들었죠. 예. 원래 그 헌집 고치는 것이 새집 짓는 돈 비슷하게 든다는 말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다행히 또 우리 지역민들의 긍정적인 어떤 생각과 도움으로 잘 건립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이 개관 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전시회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24일 날 뭐 전시하고요. 역시 이제 그 국내 유명 작가들 31명의 그 작가들 작품을 초대해서 네. 전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역시 그 저희가 이제 이 기념 그 제목을 네. 정읍 풍경 소리 어. 이렇게
기획 전시를 했습니다. 네. 역시 정읍에 울려 퍼지는 그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그 현대미술 참여 작가들 31명의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네. 예. 거기 뭐 동양화도 있고 뭐 서양화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조각 또 뭐 설치 미술, 영상, 뭐 뉴 미디어 작품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전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와서 꼭 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개관한 지 뭐 나흘째입니다. 얼마 안 됐는데 뭐 시민들 또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네, 저도 사실은 처음 좀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 그 토요일 날 개관식을 했는데 이제 한 3, 4일 됐어요. 그런데 한 이틀 동안 그 한 3,000명 이상 이렇게 오셨고 예. 또 특징이 어린 아이들부터 그 가족과 함께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감상하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히 그 흡족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이렇게 건립한 시립미술관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신가요? 예. 그 뭐 역시 이제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좋은 그 여건이 돼 있어요. 정읍사 문화공원이 있고 또 옆에 예술회관이 있고 또 그 과학대학교가 있고 전북 네. 예, 이렇게 해서 그 야외 또 그 저 음악당도 있고 거기가 그래서 아주 예술이 거기에 종합적으로 지금 펼쳐지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네. 문화예술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전시회는 역시 그 정읍 출신 작가 중에 아주 대가들이 계세요. 네, 네. 뭐 아실 테지만은 그 설치미술 하시는 그 전수천 작가, 또 뭐 임장수 화백, 또 서양순 여류화가인데요. 여류화가협회 전국 회장도 오시고, 예. 그래서 왕성하게 창작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계속 전시회를 이어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읍시립미술관이 앞으로 정읍 시민들 그리고 정읍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저희가 국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국화 하면은 이 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딱 떠오르죠. 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 그렇죠. 네. 이 가을을 대표하는 꽃 국화. 또 국화 하면은 고창을 빼놓을 수 없어요. 네, 오늘 한재진 리포터가요. 이 가을의 느낌이 물씬 나는 고창에 다녀왔다고 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국화향 만발한 이 가을,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이 같은 꽃. 국화에 취한 가을 남자가 있었으니. 가을은 국화야. 국화 향기가 날 부른다. 국화 향기 날 불러. 고창을 대표하는 모양성. 모양성은 조선시대 고창현의 읍성으로 장성, 이밤산성과 함께 호남 내륙을 방어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해마다 이곳에서는 부녀자들이 행하던 갑성놀이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머리에 이거 지금 돌 지금 아이고 힘드신가 보다. 근데 이거 돌을 왜 머리에 이고 도시는 거예요? 아이 돌아야 재생질도 받고 운수 대통 돈다 있어. 해마다 나는 이고 돌아. 해마다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고 도시는 거예요? 한 몇 년 되지. 그러면 돌면서 또 어떤 소원 비셨어요? 아이고 우리 새끼들 앞날 돈좀 맘먹은 대로 뜻대로 되라고 이러고. 차차를 건강히 한 게, 내 몸으로 건강히 한 게 건강부터 잘 지켜주고 고창 국민 어찌든지 다 마음먹은 대로 송치소원하시라고 내가 다 오면서 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어. 갑성놀이를 마친 뒤에는 다 함께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둥근 원을 만들며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던 그 옛날로 돌아간 듯합니다. 집에서 일만 하다 이렇게 오니까 공기도 좋고 사람도 많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젊었을 때 강강수월 했던 친구들도 좀 자주 만나세요? 그러니까요. 다 살다 보니까 잘 못 만나요. 친구들도 생각나겠어요. 그러죠. 많이 생각나죠. 그 친구들 좀 보고 싶나요? 그러죠. 보고 싶죠. 이어서 고창 안현 도둔변 마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현 도둔변 마을은 처음으로 떠오르는 햇볕이라는 예쁜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인데요. 서정주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국화가 집 담장마다 지붕마다 만개해서 서정주 마을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 이 마을은 담장도 국화, 지붕도 국화, 온 마을이 갤러리예요. 마을 뒷동산에 올라가면 그야말로 흐드러진 국화밭을 만날 수 있는데요. 수수하면서도 단아한 국화꽃이 가을의 전령사답게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무려 100억 송이 국화를 주민들이 직접 가꾸었다는데요. 이곳에 오면 마음까지 노랗게 물들 것 같습니다. 국화 구경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한재진 리포터. 고창의 명물 장어로 가을 입맛을 돋우려 왔습니다. 기름기는 쏙 빼고 고소함을 더한 장어. 미식가의 오감을 사로잡습니다. 어우, 스멜. 어우, 사장님, 이 냄새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풍천장어가 유명한 이유가 어딨나요, 사장님? 예,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점에서 자라는 장어가 풍천장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맛있군요. 저한테 이렇게 맛있게 한번 싸주시면 네, 제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거 남자는 부추, 여자는 생강. 예.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네요. 아, 정말 감기가 무량합니다. 아, 이 풍천장어. 아, 진짜. 맛이 너무너무 쫄깃하고요. 부드럽고. 그리고 어떤 맛이라고 그럴까? 그 비린내 이런 거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정말 아삭아삭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맛이 막 나요. 바로 나와가지고 고객상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요. 네. 한 15일 동안 축양을 해요. 축양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고기의 육질이 좋아지고 또 굽는 과정에서 숯불로 굽기 때문에 세워서도 굽고 그렇기 때문에 담백한 맛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쫄깃한 식감에 자꾸만 손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형님, 이거 뭐예요? 예, 고창이 그 유명한 볶음자식입니다. 장어와 찰떡궁합을 이룬다는 그 볶분자주. 얼마나 궁합이 맞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고 나면 기분 좋을 정도의 열이 훈훈하게 나면서 원기 회복에 그만인 장어와 볶분자주. 정말 기름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올 가을 그 보양식은 이 풍천장어로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장어와 볶음자. 어우, 나 자신 있다고! 마침 고창 군림미술관에서는 이날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1960, 70년대 고창의 풍경을 담은 흑백 필름이 지난날의 향수를 느끼게 해줍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자화상이죠. 이 사진을 보니까요. 정말 저도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교복을 입었거든요. 그 교복 입은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서울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네가 이렇게 밭이 있었는데 얼음이 얼었었죠. 그래서 거기서 썰매도 타고 대나무 스키도 타고 딱 그때 모습입니다. 네? 사진이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어르신들. 얼굴에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마을 어르신들께서 이제 소로 해갖고 구름하러 타고 농사도 지어 다니고
물건도 실어날리고. 그때 아버님 한참 어린 시절이에요. 예, 어렸죠. 그때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인간미가 느끼는 아주 아름다운 사진으로 저는 봤습니다. 순수한 그 미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네. 이렇게 정말 시간 쪼개가면서 그냥 큰애가 애기 전매기로 지금 참전매기로 갔잖아요. 애기 배고파서. 처음에 이렇게 집에 안 가고 일터에 전매기로 가는 거예요. 엄마 살았던 시대 저희도 저렇게 살았고 네, 오늘 고창 너무 행복했습니다. 장어도 먹고요, 또 복분자도 먹고, 이렇게 국화향기도 취해보고요. 그리고 문학관, 미술관도 기행해보고. 여러분, 이 가을 고창에서 누려보세요. 고창이 전하는 가을 향기. 그 속에는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의 삶과 이야기 그리고 풍류가 담겨 있습니다. 노란 국화 향기와 맛과 멋이 있는 고창의 가을. 잠시 물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 노란 국화밭을 보니까 가을이 그냥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쁜 게 제 마음까지도 정말 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 장어. 저 이 장어 딱 한 마리 정도만 먹으면 진짜 없던 기운도 불끈 날 것 같은데 다음번에 어떻게 제가 좀 갈까요? 네. 지금이라도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인데 네. 마침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미당 시문학관에서 미당 문학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여유로운 고창에서 한재진 리포터의 말처럼 여러분 이 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먹을 게 부족해서 정말 굶주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먹을거리들이 풍족합니다. 현대인들이 걸리는 질병의 90%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너무 잘 먹어서. 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서 주위를 살펴보면 요즘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밥을 굶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전주시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엄마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배달해 왔는데요. 전주시청 생활복지과의 양영숙 과장님을 모시고 오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전주시 우수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는 엄마의 밥상. 먼저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요. 네. 한 가정, 한부모 가정이나 그리고 장애 가정, 네.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을 맞은 아이들이 아침밥을 굶고 등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따끈한 아침밥을 제공하는 그런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네, 참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요즘 세상에 그 밥 굶는 아이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죠. 네. 처음 우리 시장님께서도 전주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 실무진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밥 굶는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요즘 가족이 해체가 되고 그런 위기 상황들이 있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내 아이가 밥을 굶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겠죠. 그렇죠. 그런 엄마의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서 그리고 따끈한 아침밥으로 아침을 열어드리는 그게 바로 엄마의 밥상 사업입니다. 참 말로만 들어도 정말 따뜻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엄마의 밥상의 대상자인 그 결식 우려 아동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따로 뭐 신청을 받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른 복지 사업들은 이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는데요,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식 우려 아동들은 각동 주민센터에서 전수조사, 그러니까 결식 우려가 되는 아동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아마 아침에 도시락을 열어볼 때마다 오늘 반찬은 뭘까 이렇게 기대도 궁금하고 되고.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어볼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해요. 이 도시락 반찬, 이 구성 어떻게 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밥하고 국 그리고 반찬 3가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꽤 네. 많죠? 많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반찬만을 받기를 원하는 가정에는 밑반찬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구나. 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독지가가 보내주는 간식을 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1년에 한 번씩 자기 생일이 돌아오면 아하. 생일 케이크 쿠폰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네. 또 있습니다. 또 있나요? 명절에는요. 네. 네, 햄 세트 같은 그런 특별한 선물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명절 때 뭐 참치나 햄 뭐 이런 것들 많이 받는데 그렇죠. 또 못 받으면 괜히 또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아이들을 또 맞아요. 챙겨 주시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사진으로 보니까 음식 하나하나가 정말 정갈하고 맛있게 생겼는데 이 도시락은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이 만드시는 건가요? 네, 궁금하시죠? 네. 네, 이 부분은 우리 시 사업에 정말 크게 공감을 해서 그 마음을 합해준 사업체의 업체 사장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네, 물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네. 그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매일 새벽 2시부터 조리를 시작해서 도시락을 쌉니다. 4시까지 도시락을 싸고요. 네. 4시부터 7시까지 도시락을 배달을 합니다. 네.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전에.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 잠을 줄여가면서 만드는 도시락 사랑과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음식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네. 이 아이들이 모두가 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고루 영양소가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육류 그리고 야채 그런 골고루 영양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식단을 짜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한 달치 식단을 그 그린 파일로 짜서 시장님과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들을 또 도시락 그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음 달 식단에 다시 반영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렇게 신경을 써가면서 하다 보니까 엄마의 밥상이 최근에 열린 제1회 전주 시민 원탁회의에서 전주 시민이 뽑은 최고의 정책으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이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막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엄마의 밥상, 그 실제 수혜를 받는 아이들의 뭐 실제 반응은 어떤가요? 사업 초기에는 이제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다라는 편지가 주를 이루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새벽에 우리를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네. 얼마나 수고로울까 하는 감사 편지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도움을 받았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특한 마음을 담아서 손편지를 써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있어요. 가족들도 네. 있어요. 이제 형편상 가족들이 그 돌보지 못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주니까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 편지 중에 딜리셔스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네. 글씨는 삐뚤빼뚤하지만 그 진짜 감사한 마음이 절로 묻어나는 그런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좋네요. 예,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왠지 제 마음까지도 좀 든든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 네. 이 엄마의 밥상 사업에 동참하려는 그런 따뜻한 손길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사업 초기에 한옥마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한 분이 네. 2천만 원을 먼저 기탁을 해오셨습니다. 예. 네, 그것을 기화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탁을 해왔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이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뭐 멀리 울산에서도 이렇게 뭐 기부를 해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저도 빨리 후원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엄마의 밥상 사업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그렇습니다. 네. 시작은 비록 전주시가 했지만 네. 1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시민이 함께 차리는 공동체 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그 배고픔만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주는 그런 밥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밥을 같이 한다는 것은 삶을 같이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밥 굶는 아이들이 한 사람도 없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따끈한 밥을 우리 동네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쭉 차려갈 것입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사람도 또 받는 사람도 모두가 행복해지는 마법 같은 한 끼, 엄마의 밥상. 앞으로도 쭉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든든한 자양분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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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번 주 전북 소식입니다. 미국 가정의 도덕적 타락을 소재로 한 연극 매장된 아이가 오는 29일과 30일 전주대학교 JJ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 작품은 1989년 황토 레퍼토리 컴퍼니가 한국 초연으로 무대에 올려 화제가 되는데요. 이번 무대는 30년 만에 다시 황토 레퍼토리 컴퍼니의 무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대중들에게 친근한 드라마와 영화의 OST, 민요, 가곡을 전통춤과 함께 감상하면 어떨까요? 김용철 섭다리 무용단의 드라마 음악과 함께하는 춤 여행이 28일 수요일 저녁 7시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열립니다. 가을 저녁 문화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주 동물원이 개장 이후 최초로 가을 야간 개장을 실시합니다.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되고요. 야간 조명과 포토존이 설치되고 동물 특성 해설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인데요. 밤 11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입장은 밤 10시까지인데요. 동물원에서 가을 추억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청춘 응원 프로젝트 그린 플러그드 뮤직 파티가 오는 31일과 11월 1일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장미여관, 국카스텐, 10cm 등 젊음의 열정과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밴드들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요즘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잖아요. 그렇죠. 이 요리만 잘해도 멋진 남자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게다가 이 젊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나이 지긋하신 우리 남성분들도 요리에 대한 관심이 남다릅니다. 네, 순창에서 퇴직한 또 은퇴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요리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요리를 배우려고 부산에서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네, 또 배운 요리의 이름도 굉장히 특이해요. 후다닥 빠른 요리, 또 아내를 위한 사랑 요리. 절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수십 년간 따뜻한 밥상을 차리느라 고생했던 아내를 위해서 은퇴 후에 남편이 이렇게 따뜻한 밥을 지어서 한 상을 차려준다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아마 다시 신혼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방송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